20세기 가장 화려한 미국의 엔터테이너이면서 역사상 최고의 재능을 타고난 배우 주디 갈란드입니다. 할리우드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에 가장 화려한 뮤지컬 영화들에 나왔었던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어둡고 축축한 일상만이 가득했었는데요. 오늘은 앞선 영상인 감독들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배우들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그 시대 전체가 가해를 했다고 봐도 무방했었던 주디 갈란드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디 갈란드의 본명은 이제 프랜시스 에설 검. 주디 갈란드가 아니에요. 활동명이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탁 오는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를 가진 배우였고, 춤도 좀 치고 연기도 잘하고, 배우의 능력치가 6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육각형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만능 배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뮤지컬 드라마 장르에서는 동종 업계인들에게 최고의 재능을 타고났다고 평가받았던 인물입니다. 주디 갈란드의 아버지는 프랭크 검은, 아빠라고 부를게요, 소아성의 장애를 가진 게이였습니다. 주디의 어머니인 메리언 밀른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어요. 사기 결혼을 한 거죠. 본인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 그래서 주디의 아버지는 주디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 살던 어린 남자애들을 건드리고 다녔고, 이 사실이 발각될 때마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사를 막 다니고 그렇게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디의 어머니는 대본 작가였는데 자식들이 유명한 스타가 되기를 원했고, 세 자매는 검 시스터즈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3명 중에서도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건 주디 갈란드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본인의 꿈을 주디에게 강제로 투영시키게 됩니다. 왜 그런 엄마들 있죠. 예, 뭐 이렇게 이제 엄마의 꿈이 변호사, 검사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공부를 엄청 시켜가지고 정말 혹사시킬 정도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제 부모 쪽이랑 연을 끊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아마 주디 갈란드의 엄마도 많이 삐뚤어진 모성애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좀 많이 삐뚤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엄마가 좀 샹년이야. 엄마가 좀 많이 나쁜 년이야. 그런 어린 주디가 연기에 활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게 되자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각성제를 막 먹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요. 근데 이거를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겉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 당시에는 아역 배우들이 각성제를 먹었어요. 이 주디 갈란드뿐 아니라 다른 아역 배우들도 이렇게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합법적인 모습으로 투약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그 관행 같은 느낌이었어. 정말 야만적인 시대지. 그렇게 13살이 된 주디 갈란드는 영화 배급사인 MGM과 전속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디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던 거죠. 줄만한 배역이 마땅치 않았고요. 정말 작은 배역들만 맡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할리우드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아니 주디 갈란드를 성접대로 밀어놓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미성년자한테 성접대를 받겠다는 새끼들도 참 똑같은 새끼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게, 시대가 가해를 했다고 해도 무방한, 정말 주디 갈란드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가장 지켜줘야 되는 부모는 성접대로 팔아넘기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어른들도 그 성접대를 받고, 정말 야만적이고 쓰레기 같은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GM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식욕을 감퇴시키기 위해서 13살인 주디에게 하루에 담배 4갑을 피도록 강요했고, 와, 담배 4갑이면은 하루에 반갑만 펴도 머리 아프고 속 아프고 그런데 4갑을 피게 만들었대요. 식사는 하루에 치킨 수프 한 그릇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라고 하니까, 주디의 엄마가 주디한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한 거야. 왜 이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 왜 이렇게 못났어? 하면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 거야. 이거를 이제 채찍질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겠지, 뒷단에는. 근데 이건 가스라이팅이지. 해가지고 이 주디가 자존감이 매우 낮았대요. 이 자존감이 낮은 것 때문에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MGM이나 엄마가 시키는 그런 불합리한 행동들을 막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또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할을 맡아서 초대박을 쳤어요. 아유, MGM이건 엄마건 이 초대박을 친 걸 보고, 봐봐 우리가 시킨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참 족같죠. 족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담배 4갑을 피우게 하지 않고 치킨 수프만 먹이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키워서 그렇게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 역을 맡았어도 더 좋은 결과물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야, 나 지금 살짝 화가 난다.
어떻게 이 청초한 외모를 가진 애가 어떻게 자존감이 이런 애 자존감을 어떻게 박살을 내냐? 가스라이팅이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성장기에 있는 가스라이팅은 특히나 무서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청초한 비주얼을 가진 애를 자존감을 깎아먹게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성장 배경을 거치고 성인이 됐습니다. 주디 갤런드는 성인이 됐어요. 자, 성인이 되자 그 탁월한 실력이 꽃을 피웠고요. MGM은 본인들이 제작하는 모든 뮤지컬 드라마의 주연으로 주디 갈란드를 밀어넣기 시작하며 주디 갈란드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소녀 이미지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 주디 갈란드는 출연하는 모든 영화마다 박스 오피스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렇게 주디는 최정상급의 헐리우드 스타에 등극하게 되지만 성인이 되면서 알코올 의존증까지 겹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약물 중독에 알코올 의존증까지. 자, 그러다가 유부남 뮤지션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부남이 이혼을 하자 촬영까지 내팽개치고 LA로 날아가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주디 갤런드의 행복이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찾아온다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또 유부남이야. 아유, 행복의 시작인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유부남이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결국에는 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똑같아요. 또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결혼한다고.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이혼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출연한 영화의 감독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시기에 딸도 낳고 뭔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주디 갈란드에게도 행복한 그런 나날만 남았구나 라고 보였는데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여러 번의 입원 및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각성제의 여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쯤 해가지고 뮤지컬 드라마 장르가 완전히 쇠퇴하면서 단물을 다 빨아먹었다고 판단한 MGM은 계약을 종료해버립니다. 일부러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 이제 정말 이 하늘이. 솔직히 억까 아니냐? 세상에 억까를 내. 그렇게 주디 갤런드는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5959 케어를 해줘야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애정결핍 또한 심각했기 때문에 본인을 좋다고 하는 모든 남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막장짓을 했고 이는 당연히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시기쯤부터는 영화보다는 TV 출연 그리고 뮤지컬 콘서트 투어 쪽으로 가닥을 잡고 활동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정말 그 방구 좀 꽤나 꼈었던 그 가닥 어디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타고난 스타성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활동 무대를 옮기는 데 성공한 주디는 1954년 스타 탄생의 리메이크작으로 영화계의 화려하게 복귀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놈의 약 때문에 촬영 내내 약에 취해서 카메라 밖에서의 태도가 엉망 그 자체였다고 하고요. 당연히 영화 업계 쪽에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찾는 사람이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이 정말 어지간히 좋았었던 모양입니다. 진짜 동종업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 이런 재능 다시 찾을 수 없다고. 그 덕분이었는지 뮤지컬 콘서트 투어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결국 세 번째 남편의 도박 중독 및 폭행에 지쳐 이혼을 하게 되고요. 얼마 되지도 않아 네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남편은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주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남편은 본인의 사위 주디의 딸의 남편과 바람이 나서 어떻게 이러지? 진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러지 진짜? 네 번째 남편이 본인의 사위야. 그 주디의 딸의 남편과 바람이 나가지고 사랑의 도피를 해버려요. 알고 보니까 사위도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던 거야.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번째 남편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기 결혼한 것도 계열받아 죽겠는데, 딸의 남편과 바람이 나가지고, 뭐야, 이게?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이게? 와, 그래갖고, 아무튼, 사위도 게이였다. 그거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 자, 그렇게 주디는 40대가 되는 동안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도 누려보지 못한 채 얼굴이 급속도로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못 버틴 거죠.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본인의 몸 상태도 그렇고 그 몸이 못 버텼는지 동안이었던 얼굴이 급속도로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노래를 할 때만큼은 정말 좋은 실력을 보여줬지만 그 이외에는 무대 위에서마저 술주정을 부렸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인기는 급속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 후 47살에 다섯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겉모습만 봐도요 이미 주디 갤런드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구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5번째 결혼을 한 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1969년 6월 22일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근데 죽어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주디 갤런드. 그 와중에 5번째 남편은 주디가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주디 갤런드의 회고록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남편마저도, 본인의 죽음을 봤었던 마지막 동반자마저도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인에 대한 슬픔과 그런 거를 잊기도 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주디의 회고록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어. 정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화려한 삶이었지만, 그 화려한 삶 이면에는 그 시대 전반적으로, 그 시대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억가를 하고 죽어서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삶을 살았었던 주디 갤런드의 이야기였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들을 좀 너무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가볍고 흥미로운 주제, 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였습니다.